그러면 일단은 좀 안 밝혀졌으니까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도 좀 멀리해야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2003년에 사스의 경우에는 이제 사양 고양이와 같은 경우가 중간 숙주로 역할을 했었다는 보고도 있긴 했었죠. 다만 일반적인 반려동물들이 그런 역할을 다 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 동물을 멀리하신다 이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핵심 들어가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생활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자. 첫 번째는 1830 손 씻기, 손을 제대로 씻자. 그지? 1830 손 씻기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손 씻는 방법은 잘못됐을까? 이런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손 씻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양심만 합니다. 네. 사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죠. 화장실을 다녀오고선 본인이 손을 씻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한 7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제대로 씻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1830이 뭐냐? 하루에 8번, 한 번 씻을 때 30초 이상. 제대로 씻자이죠. 실제로 흑사병이 우리 이 서양사에 있어서 중세 서양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는데요. 그 중에도 특정 민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손 씻기를 해서 사망자를 줄였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손만 잘 씻어내면은 실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세균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830 하루에 8번. 잘 안 씻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저기 빨간색 입는 부분 보면 잘 씻기지 않는 부분 보이시죠? 제대로 씻지 않으면 이렇게 그 부분에 세균이나 또는 바이러스가 붙습니다. 씻고 나서 또 한참 됐다. 나는 아침에 한 번만 손 씻고 끝나. 그러면 안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 안에 있는 세균 줄락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1830 하루에 8번 30초 이상 제대로 비누로 씻자입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강조 주셨는데요. 씻더라도 제대로 씻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손 제대로 씻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손 씻기 3가지 수칙 알아볼까요? 첫 번째, 제대로 씻어라. 손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손에 세균이 그대로 남아있다는데요. 제대로 손 씻는 방법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주고요. 세 번째,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줍니다. 네 번째, 엄지를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주고 다섯 번째,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준 후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대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어주면 짜잔! 세균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겼죠? 두 번째, 30초 동안 씻어라. 물로만 대충 씻는 분들 많으시죠? 물로만 씻으면 세균이 내 손에 그대로.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30초 동안 씻어야 하는데요.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를 2번 부를 동안 씻어보세요. 세 번째, 하루 8번 이상 씻어라. 식사 전과 식사 후 손을 꼭 씻어주고요. 청소를 끝내고 나서도 잊지 마세요. 화장실을 가거나 운동, 외출 후에도 꼭 손을 씻어야 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애완동물을 만지거나 흡연, 재채기 등을 하고 나서도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루 8번 이상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손 씻기를 실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 손 씻기 하면 일가견이 있는 게 제 늦은 나이에 10살, 7살을 키우는데 7살짜리가 유치원 가면 그렇게 잘 배우는데 제가 오늘 하는데 오늘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 씻는 게 좋고요. 일단 물에 적시고 비누를 묻히는데 아까 보니까 일단은 손을 이렇게 씻고 그리고 아까 등 뒤로도 특히 요 반지 있는 부분은 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 손톱이 여기 잘 안 된다 이렇게 손바닥에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생방송 주니까 30초는 못 씻었지만 저도 그래도 이 정도 하면은 30초를 씻었다고 하면 잘 씻은 건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비교적 잘 씻으신 비교적이요? 네, 것이고요. 아직 조금 빠뜨린 부위가 좀 있습니다. 어디요? 손가락 사이와 맞다, 엄지. 아까 이런 엄지를 부위들을 좀 찔러서. 챙기셔야 하고요. 반지 있는 부분이 사실 잘 안 닦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반지는 빼고 씻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비누만 요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보시면 손 세정제도 있고요. 또 곳곳에 손 소독제도 많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비누, 손 살균제, 손 세정제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게 가장 그럼 깨끗하게 살균이 될까? 요거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물어보신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식약청에서 시행했던 실험 결과를 같이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우선 가장 좋은 게 비누 세척했을 때. 비누가? 예. 그 사람 손에 인위적으로 세균을 묻히게 한 다음에 이제 씻었을 때 이 비누 세척이 가장 좋고 물 없이 손 소독제 한 경우가 좋았는데 의외로 물로 잘 씻기만 해도 93%. 물세척. 네, 우리가 편하다고 사용하는 물티슈는 생각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은 손 씻기 제대로 하는 방법까지 배워봤고요. 두 번째 생활 수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흡기 질환 걸린 당신, 사람 많은 곳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달라.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수님. 네, 마스크 이제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비말 감염이 본인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접촉 감염도 줄여줄 수가 있는데 오염된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만지는 것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자기의 바이러스가 혹시 감염이 됐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도 차단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로 해서 마스크는 이런 전염병 확산 방지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앞쪽에 또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약국만 가도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마스크를 골라야 할까요, 교수님? 마스크는 이제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종류가 많아서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할 때 쓰는 KF80, KF94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0.6 마이크로미터의 그 먼지를 94%, 80% 차단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수치인데 사실 비말 감염은 보건용 일반 마스크를 써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됩니다. 그 각각 이제 장점하고 단점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높게 잘 걸러내는 마스크일수록 그런 전염병을 막아내는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문제는 또 그런 마스크가 공기 저항이 커서 호흡 곤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오래 못 끼고 계십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 정도의 선에서 절충을 하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현재로서는 보건용 마스크가 1차적으로 공고가 되고요. 특히 제 환자분들, 호흡 곤란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KF 마스크를 오래 못 끼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보건용 마스크를 주로 끼시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밀접이 돼서 좀 프로텍션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만 이러한 마스크를 끼실 것을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마스크를 벗을 때 요령인데요. 마스크 사실 앞면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으실 때 그냥 이렇게 잡고 벗으시게 되면 손에 또 오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걸이에 있는 부분을 잘 해서 이렇게 벗으시고 그렇게 벗으실 때 또한 요령도 중요하고 또 오염됐을 때는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 높은 고급 마스크를 오래 끼시는 것보다는 보통 마스크를 자주자주 갈아 끼시는 게 더 좋은데 요 손에 제가 들고 있는 거 요 까만 것도 있고 요즘 뭐 하얀 것도 있고 그냥 천 마스크 있잖아요. 종이 마스크. 요런 거를 자주자주 갈아 끼시는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 생활 수칙 바로 열어드리죠. 기침할 때 옷소매, 휴지, 손수건으로 가리자. 그러니까 기침 예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최 교수님. 이걸 기침 예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증상이 있는 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해달라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휴지로 입을 가리고 그다음에 기침과 재채기를 한 후에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기침이나 재채기는 수시로 나오고 언제 나올지 잘 모르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권고하는 방법이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손으로 가리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손으로 가리고 하면 튀는 거는 좀 줄여줄 수 있지만 이 손을 바로 씻지 않으면 결국 오염된 손으로 다시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에게 노출을 시켜주게 그렇네요. 되거든요. 그래서 손보다는 옷소매 안쪽으로 가리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예방 수칙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건데요. 살아있는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육류나 달걀은 꼭 익혀 먹자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앞서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동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이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런 동물에 있어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육류를 잘 익히지 않는다거나 달걀을 날로 드시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람과 동물 사이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도 궁금하시죠? 바로 열어드리겠습니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을 피하자. 그 외국 다녀오신 분들 안 만나야 되는 건지 이거 참 어려워요, 이 교수님. 그러게요. 예. 네, 사실 감기 바이러스가 주로 호흡기 통해서 비말 감염을 통해서 주로 옮겨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수칙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얘기만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현재는 아직 지역 사회 감염까지 이제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특히 여행력이 있으신 분들 만약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가급적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방 수칙을 잘 지켰는데도 뭔가 의심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감염병이 의심될 때는 1339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자. 아까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죠. 직접 의료기관 찾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하시거나 연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로 보건소. 연락을 취하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메르스 때 의료기관 내에서 질환이 전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폐쇄된다든가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의료기관 내 전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노출력, 그러니까 위험 지역으로의 방문력, 또는 확진 환자하고의 접촉력이 있으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이라면 바로 의료기관을 찾으시면 안 되겠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나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